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장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기리분들이 일어나시면은 FOMC 결과가 발표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있는데요. 과연 이 다음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야, 테이퍼링은 별거 없어,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 말도 몰라, 아니면은 그 반대로 FOMC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거나 혹은 완화적인 소식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야, 선반영 몰라, 선반영, 지금까지는 FOMC가 완화적인 걸 예상하고 이렇게 시장이 랠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또 불확실성 시작이야,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주가가 또 빠질지, 어쨌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크래프톤 드디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긴 하는데 좀 비싼가,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디서 하고 언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죠. 현대차 중간 배당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었죠. 중간 배당 예상 기업들 중에서 그 중에 한 개가 현대차였죠. 다음으로는 최근 들어서 자녀 백신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인기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힘든 게 자녀 백신을 찾는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꿀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롯데리아에 감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트를 시키면 감튀 대신에 치즈 스틱을 준다고 하는데 야, 이거 좀 이득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감자튀김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기리분들 3일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목금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토일 푹 쉬시길 바랄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또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 기릿의 목표는 영상 길이가 15분 내외거든요. 10분은 좀 너무 짧고 20분은 또 너무 기니까 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번도 뉴스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15분을 위해서 빠르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이 빨리 끝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현대차 2년 만에 중간 배당한다. 작년에는 왜 못했을까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하지 못했죠. 하지만 올해는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진짜 잘 팔린다고 해요. 지금 이제 신차를 출고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가 잘 팔리니까 당연히 중간 배당은 부활할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는 얼마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1,000원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도 1,000원 이상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돈 때문에 현대차에 투자할 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하지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행복한 돈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배당을 받아보신 기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야,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당은 그만큼 좋은 건데요. 그래서 이 배당 결정에 힘입어 주가도 더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철근 대란에 잠 못 드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보수 일정을 축소하거나 연기를 할 정도로 철근을 생산하는데 진심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사들이 철근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미 풀캐파 가동률 100%라고 볼 수 있겠죠. 공장을 가동 중인 이들은 계획된 하반기 설비 보수 일정을 줄이거나 연말로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공급 부족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말이 무슨 소린가? 원래 공장에 설비 보수 일정이나 그런 게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동안 공장을 돌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기리분들도 아시다시피 철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가동률 100%로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굳이 보수 일정을 하면서 그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현대제철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안동일 사장이 밝힌 철근 증상과 일치한다. 안 사장은 지난 9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철의 날 행사에서 철근 생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철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수요 급증 때문인데요. 이 와중에 국내 최대 제조사인 현대제철이 지난달 10일 발생한 사고로 철근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현대제철이 지난달 27일부터 철근 공장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철근 부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철강 회사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야, 이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봉을 보시면은 맞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지금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철근 부족이 계속되면은 당연히 철근 가격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한 번 더 철강에 관련된 기업들도 점프업할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 바닥을 다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바락인지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다가 카카오처럼 잠시 쉬어가는 기간 조정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롯데리아 감자튀김 실종. 이유는 수입 감자가 배를 못 타서라고 합니다. 아니, 감자가 배를 놓쳤을까요? 갑자기 배를 왜 못 탔을까요? 지금 현재 롯데리아에서 감자튀김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 물류 대란으로 수입 냉동 감자가 제때 도착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네요. 자,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 GRS는 14일 모바일 앱 롯데이츠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상 운송이 불안정해 포테이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매장에 따라 감자 단품 판매는 일시 중단되고 세트 메뉴에 포함된 포테이토는 치즈 스틱으로 바꿔 제공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일부터는 다시 공급이 원활해진다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워낙 배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감자를 옮기는데도 차질이 생기나 봅니다. 그런데 한편 롯데리아 점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 BTS 세트가 너무나 잘 팔려서 감자 물량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업계 관계자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는 다른 수입 업체에서 감자를 공급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고 하네요. 물론 저 기릿은 롯데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만약 똑같은 곳에 패스트푸드점이 있다면 일단 제일 처음으로 갈 만한 곳은 버거킹, 그리고 두 번째는 맘스터치, 세 번째는 맥도날드, 마지막 네 번째가 롯데리아로 이런 식으로 약간 우선순위에는 밀려있는데요. 어쨌든 롯데리아를 좋아하시는 기리분들 지금 현재 감자튀김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베일벗은 크래프톤 상장 조건 공모 희망가 최대 55만 7천원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최대 55만 7천원이 공모가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공모가 최고 기록을 달성할 예정이며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이 비싼 것뿐만 아니라 크래프톤의 평가 자체도 고평가 논란이 불가피한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공모 가격이 희망밴드 내에서 정해진다면 상장 기업의 공모가 중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며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역대 공모주 중 최고 공모가를 형성했던 종목은 지난 2015년에 상장한 NS쇼핑 23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두 배나 따돌릴 정도로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청약하려면 한 계좌당 균등 배정을 하려고 해도 25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좌 3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750만원 그러니까 800만원 정도가 있어야 3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평가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상장한 SKIT도 따상을 실패하고 흐항을 했죠. 이거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상장 전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2017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사용자가 4억 명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게임 대장주 NC소프트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크래프톤 주관사는 미래셋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모가가 그대로 정해질지 아니면은 최근 IPO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에 금융당국이 신고서를 꼼꼼하게 보며 수요 예측을 앞두고 희망 공모가 이하로 희망 공모가를 수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까지 반려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비싸다는 의견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싸지면 싸질수록 우리가 먹을 게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꼭 반려를 해서 희망 공모가를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가 네이버 완전히 제칠 수도 비결은 바로 카톡이라고 하네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의 무한 확장이 네이버마저 넘어섰다. 창사 이래 종가 기준 처음으로 네이버를 시가총액으로 제친 것인데 강력한 카카오톡의 네트워크 효과가 모빌리티와 금융, 콘텐츠 등 신규 사업과 결합해 경쟁력을 배가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 시총은 지난해 말 34조 원밖에 안 됐는데 불과 반년 만에 약 30조 원이 증가, 그러니까 2배나 튀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같은 기간 약 15조 원밖에 증가하지 못한 네이버와 격차를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격차가 미미해 한동안 양사의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방금 전에 조금 궁금해서 봤더니 지금 현재는 네이버가 다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카카오의 확장성은 월간 활성 이용자 4,600만 명에 이르는 국민 메신저 카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앞서 카톡 지갑은 출시 100일 만에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돌파했으며 어쨌든 앞으로도 뭔가 만들면 만들수록 바로바로
충성 고객들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는 유사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구상한 스타트업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단기 손실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말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카카오의 네이버 시총 역전은 IT의 방향이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과정을 상징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데는 네이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핸드폰을 키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곳은 카카오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자의 특색이 조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는 PC에서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모바일로 넘어가는 걸 기대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가총액 역전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 차트를 보시면 오늘 카카오가 1% 빠지고 그리고 네이버가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시가총액을 네이버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일단 저 기리씨 지금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오를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좋은 기업이지만 단순히 기분이 지금 현재 생각해서 야, 카카오가 그렇게 좋대, 지금이라도 사자, 카카오는 사면은 후회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이버와 꼭 함께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기리분들도 아시죠? 항상 그 섹터는 시간 차이는 존재하고 있지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네이버도 결국은 거기 근처까지는 성장을 한다는 소리죠. 지금 현재 단편으로 보면은 야, 네이버는 슬금슬금 가는 거 보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 카카오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는 네이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 수혜를 네이버가 볼 수도 있다라고 저 기릿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든 카카오든 하나만 사지 말고 둘 다 사자. 자, 제목과 내용을 정말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 이분이 누구죠? 아마도 빅쇼트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 길 또한 3-4번 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영화의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가 사상 최대 거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품이 과거의 2배 정도라고 된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적은 연준이 15, 16, 그러니까 지금이죠. 이틀간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즈음에 나왔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테슬라 주가 거품을 경고했고, 올해 1분기에는 자신이 이끄는 사이언 에셋이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테슬라 풋옵션을 약 5억 3,400만 달러를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고에 눈길을 끈 바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말했냐면은 거품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테슬라 주가는 올해 90%가 폭락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고점 대비 현재 32% 정도 빠진 상태라고 하네요. 한편 글로벌 증시 탐욕 지표로 꼽히는 버핏 지수는 전날 14일 132.70을 나타내며 130선을 뚫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버핏 지수가 뭐냐?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 GDP로 나눈 건데요. 이거는 바로 워렌 버핏이 언급하면서 유명해진 것으로 증시가 경제 규모에 비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하는 참고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죠. 이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 물론 이런 걸 보고 야, 인디언식 기우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든 주가는 올라가기만 할 수가 없겠죠. 그 말은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떨어지기도 할 거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언젠가는 또 올라오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언젠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6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기대분들 빅쇼트 아직까지 안 보셨다면 주말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진짜 재밌습니다. 자, BTS의 숟가락 얹는 중국 스마트폰, 대기업이 이래도 되나? 자, 아래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BTS의 상징적인 색깔이죠. 그래서 BTS의 보라색을 깔고 여기에는 BTS라고 대놓고 적혀 있는데, 하지만 아래 보시면은 B there soon P there soon의 약자로 BTS를 적어놓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 BTS랑 같이 협업을 했나보다 충분히 생각을, 아니 당연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해봤더니 BTS는 현재 비보와 별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참고로 비보는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사로 이렇게 BTS의 후광 효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마케팅을 진행하자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진짜 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비보의 점유율은 10.2%로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에 이어 4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BTS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경쟁사의 모델을 무단으로 자사 스마트폰 홍보에 활용한 셈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 대기업이면 당연히 충분히 돈도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얘네는 그게 종특인가 봅니다. 다음입니다. 어제도 다뤘던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정용진, 이혜진, 이베이코리아 인수 눈앞. 단숨에 이커머스 강자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꾸린 신세계는 이마트를 내세워 본입차를 참여했고, 그리고 롯데그룹보다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합니다. 인수가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세계는 4조 원 중반, 그리고 롯데 측은 3조 원대 초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군요. 인수가액 중 신세계가 80%, 그리고 네이버가 20% 정도의 금액을 부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오픈마켓 1위가 누구냐? 네이버 18%, 그리고 쿠팡이 13%, 3위가 이베이코리아 12%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신세계 3%를 더하면 이제 15%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네이버와 신세계가 동맹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 18%, 그리고 신세계가 15%, 합쳐서 32%, 그러니까 총거래액 50조 원에 달하는 유통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 공룡이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택배비 인상에 분주해진 편의점. 자, 편의점에 따르면 CJ 대한통운과 운송계약을 맺은 CU와 GS25는 이날부터 무게 크기에 따라 택배비를 300원에서 1000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GS25도 최소 택배비를 26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 인상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에서 25kg는 1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네요. 자, 편의점 택배를 사용하시는 기리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S22는 어떤 모습, 카메라가 커지고 화면이 작아지고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뒷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저 기릿이 지금 봤을 때는 전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고민하지만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요. 자, 어떤 핸드폰이 나와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그때까지 존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름철 별미로 먹었던 물냉면이 이제는 급냉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몇몇 기리분들이 냉면 가격이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 기릿은 최근 들어서 냉면을 먹으러 간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진짜 미쳤습니다. 자, 1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본점을 둔 45년 전통의 평양냉면집 을미일대는 최근 냉면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그래서 물냉면 한 그릇 13,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가격은 삼계탕 한 그릇, 그리고 배달치킨 한 마리와 조금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싼 배달치킨 한 마리와 맞먹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평내옥, 남포면옥도 올 들어 냉면 가격을 1000원씩 올려서 한 그릇당 11,000원, 13,0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국산 메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20kg에 14만원이었던 메밀가루는 17만원까지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밀만 오른 게 아니라 냉면 육수 맛을 결정하는 한우 양지의 경우 올해 도매 가격은 46,163원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평균 44,000원 대비 4%나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한 계란도 4,000원에서 7,500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냉면 가격도 말 그대로 미쳤다고 하네요. 참고로 그 다음을 봤더니 식품업계에서는 다음 가격 인상 주자로 라면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 라면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쭉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녀 백신 빨리 찾는 팁, 지도 움직이고 3시 이후 노려라. 자, 카카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지도 하단에 자녀 백신 있음에 체크하고 그리고 지도를 움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움직일 때마다 자녀 백신 수량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하단에 자녀 백신 있음을 누르게 되면은 예약 가능한 접종 기간만 추려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도시는 힘든데 농촌 출장을 가면은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멀겠지만 읍면 지역으로 자녀 백신 탐방을 가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3시 이후에 그때 나오는 백신이 많다고 하네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2개를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급등한 카카오 상승 여력 10% 넘게 남았다. 자, 현대차증권이 카카오에 대해 목표가로 16만원을 제시했다. 한 달 새 기존 목표가 12만 5천원에서 28%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최근 급등하며 지난 15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위로 장을 마쳤다. 종가보다 10.7% 높은 가격으로 최근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지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분석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자회사 IPO가 많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아직 10% 남았다고 하는데요. 자, 기리분들, 저 기릿은 만약에 저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10% 상승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서 목표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불과 10%밖에 먹지 못하는데요. 아니 길이 10%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급등한 기업은 한 번쯤은 또 조정을 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항상 이런 말을 쓰죠. 가성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기리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기리분들은 당연히 홀딩으로 쭉 들고 가야 됩니다. 카카오를 팔기는 너무 아깝죠. 하지만 지금 남들이 다 좋고 쭉쭉 올라가는 거에 속아서 갑자기 매수하는 거는 야, 이거는 좀 가성비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카카오가 사고 싶다, 그렇다면 네이버와 꼭 같이 1대1 비율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주 맥주 시장 확대의 수혜를 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유한타증권은 16일 제주 맥주에 대해 폭발적인 시장 확대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제주 맥주는 지난해 기준 국내 수제 맥주 시장 점유율 28%를 보유한 1위 업체로 테슬라 요건을 통해 올해 5월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자, 수제 맥주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80억에서 2023년까지 연평균 46%를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주 맥주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나 성장한 495억 원, 영업이익은 13억 원으로 턴어라운드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편의점 입점률 확대, 롯데칠성과 OEM 생산 계약을 통한 연간 생산량 증대, 흑맥주, 무알콜 맥주, 라거 맥주 등으로의 제품 라인 확대,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유통망을 활용한 해외 진출 등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국내 수제 맥주 시장 내 가장 매력적인 업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주 맥주 이제 상장한 지 한 달 정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렇게 거래량 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 결국 여름이면 또 맥주 아니겠어, 이런 생각으로도 들어가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제주 맥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기릿은 내일 또 재밌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